안녕하세요. 옐로우 케이크에 또다시 찾아온 김혜진 교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심각하다면은 심각하면서도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바로 이 2050 탄소 중립, 그것 때문에 2035년에는 과연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. 자, 함께 시작해 보죠. 10년 뒤 2035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?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은 또 그만큼 전기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정부의 2035년 NDC 계획을 바탕으로 제가 실제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. 몇 퍼센트 오를까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탄소 중립하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나요? 탄소 중립은 결국 화석 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그 대신 태양광, 풍력, 원전, 저장 장치, 즉 ESS 같은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. 기존 발전소를 멈추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새 설비를 짓는 것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든다는 것. 결국 이 비용이 전기 요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.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까요?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 요금은 1kW 시당 약 152원, 산업용은 약 173원입니다. 그런데 탄소 중립 정책이 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2035년에는 다음 세 가지 요인으로 비용이 오를 거예요. 첫 번째, 탄소 배출권 비용 증가. 두 번째, 재생 저장 설비 투자 비용. 세 번째,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. 이 세 가지를 더하면은 킬로와트 시당 가정용은 한 25에서 50원, 산업용은 35에서 70원 정도 상승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. 즉 15에서 30% 인상이라는 이야기죠.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? 자, 좋아요.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. 먼저 탄소 배출권부터 볼게요.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배출권 거래제, 즉 ETS 4단계에서 전력 부분에만 연간 약 5조 원의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. 그럼 이 5조 원을 산업용 전력 사용량 약 286테라와트시로 나누면은 킬로와트 시당 약 17에서 18원 정도 인상 요인이 돼요. 가정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전체 전력 소비량 550테라와트시가 되고 이것으로 나누면은 평균 9원 정도가 이 전기 요금에 녹아들겠죠. 다음은 이 재생에너지와 저장 설비 투자비입니다. 정부 계획대로 가면은 배통 보강 ESS 구축 등으로 2035년까지 연간 4에서 8조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. 이걸 10년간 나눠서 반영을 해보자면은 약 킬로와트 시당 10에서 20원 정도의 인상 압력이 생겨요.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합치자면은 약 10에서 30원 정도가 오릅니다. 여기에 세금, 기금, 시장 구조 조정 같은 이런 정책 비용까지 합치면은 최종적으로 25원에서 50원, 즉 15에서 30% 정도가 인상된다고 볼 수가 있죠. 산업용 전기는 더 많이 오르나요? 네, 맞아요. 산업 부분은 배출권 부담이 크기 때문에 35에서 70원, 즉 20에서 40% 정도의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은 탄소 비용이 직접 영향을 주겠죠. 하지만 물론 이러한 요금 상승을 줄일 방법도 있습니다. IEA, 즉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은 스마트 요금제와 수요 관리, 전기차 충전 최적화만으로도 에너지 비용의 약 20% 절감이 가능하다고 해요.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병행하면은 요금 상승 폭을 절반으로까지 줄일 수가 있죠. 예를 들어 IEA 국제에너지기구와 KEEI 분석에 따르면은 전력망 개혁, 시간대 요금제, 수요 관리만 잘 도입해도 에너지 비용을 약 20%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원전 재가동, 스마트 계량기, 전기차 충전 최적화 같은 기술이 확산되면은 인상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도 앞에서 얘기했죠. 즉 탄소 중립이 바로 요금 폭
설득인 것은 아닙니다. 탄소 중립 플러스 효율화가 바로 완화된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10년 뒤 한국은 어떤 시나리오로 갈까요? 한국의 NDC는 전력 부분에서 탄소 배출 70%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. 그 의미는 석탄이 완전히 빠지고 재생이 그 중심이 되고 거기에 기저부하로 원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이 시나리오에서 정부가 아무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전기요금은 약 30%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효율화 정책, ETS 지원, 원전 활용이 병행이 되면은 10에서 20% 수준에서까지 억제가 가능합니다. 결국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전환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. 자,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, 에너지 전략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. 고효율 기기, 단열, 스마트 전력 관리 등은 요금 인상 시대의 최고의 방어책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, 자가 발전과 저장, 태양광이나 ESS 같은 걸 설치하면은 단기적으로 전기 요금 전략 계좌를 만드는 셈이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, 시간대별 요금제 대응. 앞으로 언제 쓰느냐가 얼마나 쓰느냐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겠지만 그건 탄소 중립의 대가이자 투자입니다. 탄소 중립의 비용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겠지만은 그건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한 결과예요. 준비된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우리 함께 현명한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해 봅시다. 이러한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우리 깨끗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